농촌에서 과외문예 활동은 도시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겁니다. 그때 농촌에는 피 끓는 청춘 남녀들이 마을마다 많았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대개는 우사칸이었습니다. 우사칸 무대에서 공연 활동이 벌어질 수 있는 기회는 대체 편공이 끝나고 연말 총기를 지을 때인데 돈도 좀 타고 술도 몇 잔 들어간 뒤끝에 벌어지기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갠장기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38절에는 불연회에서, 오사청년절에는 공천단 조직에서, 7일 당 창건 기념일에는 당지부에서, 8일절에는 민명련에서 여러가지 기념 활동을 조직하게 되는데 주요한 형식이 문화오락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공사문예 경연대회가 조직되는데 그럴 때면 각 소대별로 문례골관들을 조직해서는 밤마다 절목을 창작하고 그걸 연습하느라 한동안씩 땀덩이를 흘리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서로 눈이 맞아 행복한 인연을 맺은 청춘 남녀들도 많았고, 또한 유부녀와 유부남들이 탈선을 하여 이혼한다고 동네를 웃기는 치들도 두루 있었던 겁니다. 그 세월, 그처럼 생활이 구차했지만 그 문예 골간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던 것이에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공수를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장반 패가면서 절목을 연습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는 제 돈을 팔면서, 또한 집 식구들이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처럼 열정적으로 연습했던 것입니다. 그때 밤머리 무대 혹은 전가 무대란 말이 있었습니다. 집체화 시기에는 집체노동을 하고 집체휴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문예 골간들을 호출해서는 독창, 표연창, 재담, 동무, 쌍무 같은 소절목을 밤머리에서 공연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마을에 장기 있는 사람들을 호출해서는 웃음절목을 한바탕 피루어대게 해서는 폭소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던 겁니다. 밤머리 무대에서는 집체호 지식 청년들도 아주 적극적이었죠. 특히 머나먼 상해에서 온 상해 지식 청년들이 연변이 노래와 춤을 어물쭉하게 추어 농민들이 재청, 앵콜, 재청을 많이 받기도 했지요. 옛날 그 시골이 농가에서나 도시 단층집에서 벌어지곤 했던 전통적인 결혼식 축하 오락회는 자유자재적이었고 즐거운 웃음판이었어. 사회자도 즉석에서 지정했다가 본인이나 하객들이 요구에 따라 수시로 바꿀 수도 있었던 것. 그 누가 주석이 되든지 간에 그날 밤 축하 오락회에 참가한 사람이라면 그 집안 다 자기 장기를 부려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다. 시골이 농가라고 할 때는, 그것도 연변이 조선족 농가라고 할 때는 정주간에 가마가 걸린 부뚜막이 있고 거기에 침실 겸용 식삭한 온돌이 통째로 이어져 구조적으로 면적이 제일 큰 넓은 내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락회의 주요 배우인 신랑과 신부는 그 고방문과 웃방문 사이에 벽 중간에다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 벽 중심 웃부분에는 태동 동지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그 량켠으로 가족 사진 액틀들이 걸려 주르륵 이렇게 걸러지곤 했었죠. 말하자면 그 벽이 그날 밤 오락회의 무대 중심 배경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무대 중심 맞은편은 가마목인데 거기에는 햄이 들기 시작한 마을의 조무래기들과 아낙네들이 차지하고, 가마목 건너쪽은 벅 아궁이를 가리우는 길쭉한 널판 대기가 쪼로롱 깔린 널판 마루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족 내의 젊은 각시들과 동네 색시들이 분내를 피우며 오구구 모여 앉아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북쪽 찬장 앞과 시령 덕대 밑에는 가족 내 마담애들과 동네 안로인들이 모여 앉게 되고, 고방문 앞에는 멀고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 앉고, 그 건너편 웃방문 쪽에는 신랑 친구들과 동창생들이 모여 앉고, 창문 밑에는 마을이 작년 이상 나그네들과 노인들이 모여 앉아 매캐한 엽초를 태우면서 쿨럭거리는 곳입니다. 그토록 매캐한 엽초 연기였지만 그런 날 저녁에는 한결 분위기를 돋구어주는 향불 같기도 했었죠. 나중에 마루바닥이 있는 출입문가는 늦게 온 동네 사람들로 제일 번복이 되는 곳이고 제일 말썽이 많고 제일 떠들어치는 곳으로 됩니다.
구경꾼들이 자꾸 모여들면 앉을 자리도 없이 서로 밀치락 탁치락 거리기도 해야 했지요. 그래도 자리가 없으면 창문가에 가서 쪼롱쪼롱 매달리기도 했던 겁니다. 지금 호텔이나 식당이 레식장에서 진행된 결혼식 축하 오락은 제한된 시간이 지정된 인물들만 출연하기에 출연자의 표현성, 전반 하객들이 쾌락성, 신랑 신부, 량가 사돈지간 및 친척 친구들지간의 교감이 활락성 등 전반 축하 분위기를 띄우는데도 일정하게 제한성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그날 주요 배역인 신랑 신부가 그저 사회자의 몇 마디에 대답하는 것으로 그치고 마는데 신랑 신부만의 연기 표현도 사라져서 신부의 노래 가락마저도 듣지 못하고 끝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구나 하는 피동감이 드는 겁니다. 그때 그 시절이 결혼식 오락주석이나 지금이 결혼식 사회자나 다 그 하루의 결혼식을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오락주석은 임의로 그날 저녁 그 시간에 아무 사람이나 지정해서 사전 연습 준비 과정도 없이 시켰지만 오락판을 들었다 놓을 만큼이나 열기를 올렸고 수시로 숱한 구경꾼들로 하여금 배를 끌어안고 포복절도하게끔 만들었지만 지금이 결혼식 사회자는 대개 유명한 가수, 코미디나 아나운서가 맡아 합니다. 우리 공동체 삶이 터전이 얼마만큼 변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그 시절 시골 마을에서 열리곤 했던 잔치집 온돌 오락회가 그처럼 즐거웠고 재미있었던 것은 또한 사람마다 다 자기 독특하고도 개성적인 장기를 부려볼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룩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인데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불러서 인기를 끌었다면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노래를 못 부르는 음치였기에 하객들이 큰 웃음을 자아냈고 어떤 사람은 말주변이 좋아 만담을 엮듯이 활활 내리풀어 청산유수와 같은 청신함을 풍기었는가 하면 정말 별나게 웃기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둥이로 웃기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코로 웃기는 사람도 있었고 외투에 개털모자를 번져 쓰고 나와 웃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커먼 수레기름을 얼굴에다 문대고 나와서 웃기는 사람도 있었지요. 저마다 재간둥이고 저마다 고집불통이어서 오락판 주석 행사도 그렇게 롱록한 노릇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노래를 부르라면 휘파람을 부르치기도 했지요. 동네에 결혼식이 있는 날이면 시골이 밤은 그렇게 웃음 속에서 그렇게 노래 속에서 깊어만 갔던 겁니다.